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계부 다들 가지고 오셨죠? 가계부가 오늘은 뭐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각자 같이 쓰면서 좀 얘기도 나누고 약간 카페, 온라인 카페에 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통 이 시간대 결산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쓰고 있는 가계부 다들 펼쳐주시고 엑셀이라든지 어플이라면 열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6월 30 오늘 거를 다 적어 주셔야지 결산이 나오잖아요. 아직 그거 안 적으신 분들 있죠? 6월 때 오늘 가계부 안 적으신 분들은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가계부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6월 30 거 다 적으신 분들은 적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같이 결산을 조금 해볼게요. 저도 아까 적긴 적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단순히 가계부를 같이 쓰고 싶어서 왔는지 아니면 뭐 좀 저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왔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타이핑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이버 블로그란다. 네이버 가계부 쓰고 있으시군요. 제가 손으로 쓰기 전에 네이버 가계부를 엄청 좋아했어요. 잘 썼어요. 네이버 가계부가 좀 잘 되어 있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가계부는 맞고 틀리거든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적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성법 자체보다는 그 양식 자체가 좀 열심히 써도 잘 나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도구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월요일에 부산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가계부면 다 좋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가계부 도구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 도구 안에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기록만 하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좀 나만의 가치관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금융상품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로 만드는 게 저는 가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무지출, 절약, 아껴쓰기로만 생각하면요. 잘 못 쓰게 되고 안 쓰게 되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좀 가계부를 좀 더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거 같이 쓰면서도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좀 오늘 거 배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임 같이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제가 쓰는 것 또는 다른 분들 쓰고 있는 것들 좀 보면서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톡방에 초대 신청하신 분들은 들어오셨나요? 좀 더 많이 신청하셨는데 아직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진행할게요. 오늘 거 다 쓰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시간 반을 제가 맥시멈을 잡았는데 이 1시간 반은 제가 막 핸드폰 하고 여유 부리고 하면 결산과 예산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좀 집중하면 1시간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하고 블로그에 글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딱 집중해서 1시간 반이 맥시멈이라 생각을 하고 더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 좀 재테크 수다 타임 이런 거 해도 괜찮으니까요. 딱 이때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더 해야지 이거 끝나고 뭐 10시부터 다시 해야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결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양식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양식은 이렇게 일주일치 가계부가 따로 메인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시중에 나온 가계부들 그런 걸 보면 일주일 결산이 좀 축소되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좀 간략하게만 다루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계부를 쓰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일주일 가계부 양식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일주일 가계부를 쓰고요. 이제 제 강의를 좀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메인에는 변동 지출 위주로 쓰고요. 그리고 이 기타 부분에서는 뭐 기프티콘, 포인트, 쿠폰 이런 거 좀 결제 수단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애들 좀 담아놓고 그리고 고정 지출 발생하면 여기 기타 칸에 옮겨요. 그래서 저는 제 결산이 지금 이런데 여러분들 같이 쓸 거예요. 전 고정 지출을 이미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몰래 한 게 아니라 저는 1일부터 30일 동안 고정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 다 채워 넣어요. 결산 칸에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처럼 결산하는 날에는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건드릴 거는 요 합계, 피드백, 그리고 요 화살표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계부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고정 지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할 거니까 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 고정 지출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이제 클래스 101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변동 지출은 저는 월 결산 때만 다뤄요. 이제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 변동 지출에서는 일주일 가계부 5장으로만 가지고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이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지출부터 좀 체크하실 분들은 고정 지출 쭉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냥 결산 예산만 체크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좀 적어보세요. 이 피드백에서는 감정적인 얘기도 좋겠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수치화를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감정적으로 또 뭘 많이 샀다, 또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6월 결산을 활용하려고 할 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말을 했었지? 하면서 하루 가계부, 일주일 가계부 다 뒤적거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피드백에는 딱 객관적인 수치와 내가 전기권 84,200원, 선불 교통카드 2만원 충전했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만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고정 지출을 몇 분 드릴까요? 10분이면 될까요? 10분 먼저 드리고요. 일단 30분까지 고정 플러스 변동 좀 적어볼게요. 좀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일단 30분까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좀 틀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건 적어주시면 제가 보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저 음소거 합니다. 고정 지출 예산 잡을 때 처음에 결산이 필요해요. 저는 5월달 결산이 104,2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맥시멈이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딱 잡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오늘 이번 달은 특이하게 맞았어요. 보통은 초과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딱 이번 달이 좀 신기하게도 같았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교통비는 변동보다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정이라는 게 금액이 고정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신비도 저는 좀 맨날 달라요. 매번 다른데 이 금액을 고정으로 잡아버리면 다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 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충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고정으로 좀 잡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한 고정 지출이 나올 거면
결산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달 결산에서 좀 나오면 7월 달 예산 짤 때는 보통 제가 104,200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다음 달은 좀 적게 쓰겠지? 라고 하면서 9만원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 104,200원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정 지출은 그 언저리에서 체크를 하고요. 나중에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 그때 조금씩 낮추려고 해요. 처음부터 막 결산은 이런데 예산은 확 반으로 줄여서 5만원 이렇게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고정 지출을 한번 세팅을 잘 해 놓으시면 다음 달 예산 세울 때 반영할 수 있고요. 분명 예산이 또 어긋날 거예요. 그러면 또 결산에 반영해서 넣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팁은 지금 제 컴퓨터에는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저는 2020년 6월 거, 7월 거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때 거랑 비교를 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6월 달의 이벤트랑 7월 달의 이벤트가 달라요. 그죠? 근데 이 6월 달 결산만 가지고 온전히 7월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이때는 좀 예를 들면 7월 달에 여름 휴가를 가서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왔고 특이하게 여행이라는 부류가 있었네 라고 하면 이번 달에도 7월에 여행 갈 계획이 있으면 여행이라는 분류를 좀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작년 게 없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적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네, 질문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굿노트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제가 갤럭시 노트 탭을 안 써봐서 이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패드는 요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옆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산할 때 항상 이렇게 두 창을 켜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빨라요. 저는 경조사랑 건강은 목적 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쓴 것들은 따로 이렇게 고정 지출 밑에 따로 탭을 해서 얼만큼 썼고 그거를 어떤 분류에 썼는지 거기까지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통신비에 TV, 인터넷, 핸드폰 요금 이렇게 나누는데 통신비를 하나로 해야 할까요? 저는 통신을 대분류로 잡고요. 여기 제가 계획 잠시만요. 여기에 제 양식으로 소개를 할게요. 통신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계획에다가
TV 얼마, 인터넷 얼마, 핸드폰 얼마, 총 얼마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뭐 체크 다 나갔으면 여기에 확인 체크. 네,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건강경조사 통장 사용한 걸 월말에 정리하면 6개월 결산이나 1년 결산에도 따로 정리를 하나요? 네, 합니다. 저는 일단 기타 양식에서 그걸 해요. 지금 이거를 4월까지만 쓰고 안 썼는데 이렇게 의료비에 대해서 빠져나간 돈을 따로 목적 통장으로 썼을 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경조사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결산, 1년 결산에서도 저는 이렇게 여기 부분 따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경조사가 실제로 나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다 합계를 더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경조사 비용 한 달에 얼마씩 넣지? 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제가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던 돈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얼마큼 썼는지 나누기 12를 해서 한 달이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 저도 지금 보고 4월 이후로 안 적었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5월이랑 6월 거 넣을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5월달 것도 없네요. 결산에. 이렇게 또 빠져먹는 게 있죠. 고정 지출 다 하셨나요? 아직 23분도 안 했네. 네, 저는 변동 지출 하겠습니다. 전 변동 지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는 계산기 옆에 놔둬가지고 하고 있어요. 혹시나 제가 암산하는 건가 했는데 저는 암산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가계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식비가 있죠, 왼쪽에. 이렇게 식비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 잔액이 이만큼 남았어요. 제가 마지막 날인데 근데 예산이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제가 실제 썼던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가계부 제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진짜 빨리 해요. 계산만 실수 안 하면.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에는 감정이 아닌 소분류를 수치화해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식비 피드백은 어떻게 하냐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예전에는 이 다른 부류는 빈도가 좀 적어서, 저는 좀 적어서 소분류 위주로 많이 다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분류는 다르고 식비는 감정적인 걸 좀 적었어요. 이번 달은 많이 쌌네, 많이 먹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먹었지? 어떤 비중을 더 많이 썼지? 막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 일주일에도 제가 수치화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다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점심은 이번 달에 몇 번을 썼고, 저녁은 몇 번을 썼고, 이렇게 좀 합계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아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지금 가계부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적고, 7월 달부터는 한번 소분류를 수치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정이랑 변동의 저축이 두 개 다 있죠. 이 고정에 있는 저축은 자동 이체되는 애들 있죠. 연금이나 청약이나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변동 지출의 저축일 건데, 저는 남은 예산에서 짜는 게 아니라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저축 카테고리도 예산을 세워요.
남은 예산에서 그거를 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데이터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 처음에 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대충 내가 한 달에 무지출을 지난번에는 내가 이렇게 저축하지 않고 횟수만 세어보니까 10번 정도 하더라 라는 결산이 있었으면 그러면 다음 달에도 한번 10번 도전해볼까? 그럼 10번에 내가 한 번 도전할 때마다 5,000원씩 저축을 해야지. 그러면 5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5만 원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달은 좀 잘했네. 그럼 다음 달에 8만 원으로 잡을지 아니면 계속 5만 원을 잡을지 그거는 본인만의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남은 예산이라기보다는 얘 역시 하나의 분류로 예산을 잡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변동지출까지 했습니다. 변동지출 합계의 피드백은 딱히 저는 이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이번 달 마무리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똑같이 적지는 않고요. 그냥 무지출을 뺀 지출을 적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쓴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축도 지출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통장에서 통장으로 넘어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없어진 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실지출을 좀 보면서 내가 총은 19만 원 썼지만 실제로는 11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블로그에 기록을 할 때도 이것도 같이 담는 편입니다. 다들 어디까지 하셨나요?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좋아요. 변동지출. 네, 변동지출 다들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일주일치를 묶어서 하시나요? 아니면 1일부터 쭉 보고 있으신가요? 일주일로 관리하고 있다. 1일부터 30일 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다. 어떤 쪽인가요? 일주일치. 진짜 일주일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일주일 양식을 중간에 껴보세요. 신세계입니다. 우와, 한 달치? 한 달, 1일부터 30일까지 쭉 본다는 거죠? 네, 한 달치 하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한 2-3번만 하면 이렇게 끝나니까 네, 7월부터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확 와닿나요? 그냥 블로그로 결과물만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옆을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변동지출까지 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변동 지출은 그 현금에 넣었어요. 이 저축은 그냥 얘는 고정 지출, 저축만 딱 넣고요. 여기 안에 변동 지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칸을 더하던지 아니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서 요거랑 합쳐서 나오는 게 똑같아야 돼요. 다시 이거를 합쳐서 나오는 것과 얘랑 합치는 거가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얘 더하기 얘는 요거 두 개 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저 아까 조금 틀려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이거 고정 저축을 뺀 이유는 지출이 합쳐서 180 얼마로 늘어나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저축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빼서 여기에 저축은 변동 지출 저축까지 포함해서 딱 여기 있는 내가 쓴 거, 이거는 저축한 거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액은 매번 기록은 하지만 그래도 더 정확한 게 좋아서 저는 마지막 날 오늘 저는 5주차 쓰면서 카드사 각 어플에 들어가서 6월달 거 실적을 봤어요. 실적 조회해서 나온 것들을 5주차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남겼습니다. 제가 처음 가계부 쓸 때는 그 주에 썼던 금액만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계산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서 그냥 아예 계속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카드 실적이 맞추려면 언제까지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때 이 카드 써야겠다. 그냥 그렇게 좀 생각도 하는 편이죠. 네, 누적 금액이 아니라 그 주에 쓴 게 아니라 누적 금액이에요. 물론 그 주에 쓴 거를 다 한 다음에 5주차 걸 더해도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 결산할 때 다음 주에 어떻게 얼마큼 써야 되지? 그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월 일요일에 마지막 주 일요일에 막 봤을 때 현대카드가 70만 원을 채우면 더 혜택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저는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큰 거를 결제할 때는 이 카드 써야지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달 마무리 이런 것들도 있나요, 여러분들 가계부에서도? 있는 분들 꼭 마무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번 달 총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고정 지출이랑 변동 지출 두 개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썼고 어떤 부분은 저렇게 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건지 추가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적어주시면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걸 반영을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이번 달 마무리 또 해보고요. 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꾹 목록도 한번 피드백
한번 해볼게요. 8시까지 12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적어볼게요. 기타 수입으로 체험단이나 포인트 등과 관련된 수입은 기타만 잡고 별도 수익으로는 안 잡나요? 네, 저는 다 쓴 거예요. 적립받은 게 아니라 다 쓴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포인트 요것도 몬 포인트에서 요걸 쓴 거예요. 그래서 충전한 거는 아니고 받은 포인트, 적립한 포인트였어요. 네. 수입 쪽은 저는 따로 포인트 같은 거, 체험단도 그거를 막 환산해서 5만 원을 내가 수익으로 잡지는 않아요. 그냥 그건 내가 쓴 거고 오히려 무지출로 0원을 표시를 합니다. 포인트도 저축으로 넘기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저는 쓰지 않고요. 그냥 없는 돈에 생각하고 다 이체하고 나중에 깜짝 선물 이런 걸로 좀 저는 활용하는 편이에요. 수입으로 잡으실 분은 여기 한 달 결산, 한 달 예산 달력에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쓰면 됩니다. 저도 한때 많이 썼어요. 플러스라면 플러스 해가지고 포인트 5,000점 이렇게 해가지고 부수입으로 따로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총 결산이랑 카드값이랑 완전 다르죠. 네, 요거는 실생활 지출이고요. 사업용에서 발생하는 거, 월세라든지 택배비 이런 거는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 사용에 있는 비용은 대리 결제하거나 제가 카드 결제하고 돈 받는 거라든지 또는 사업용으로 결제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대리로 제가 돈 받고 결제하는 거는 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비만 기록할 뿐 카드 사용액에서 전부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실제 지출한 거랑 그리고 카드 쓴 거랑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식비가 막 30만 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제가 돈 받고 제가 대리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가계부가 판단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사업용 가계부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내용은 다 적고 그래도 이거는 같이 통신비 할인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네, 다들 하셨나요? 저는 갈수록 글씨가 엉망진창입니다. 네, 다 하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1년 결산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말고요. 이렇게 결산한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수기로 쓰시는 분들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1년 결산에 바로 옮겨주세요. 저희 한가함스 멤버들 가계부 쓰는 모임에서는 항상 이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가 나중에 1년 결산 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루 한 달치 거를 다 하는 분들은 이것도 잘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좀 하는 편입니다. 생각날 때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오늘은 글씨를 크게 썼나 봐요. 네, 저는 이렇게 6월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예산 쓸게요. 괜찮죠? 예산해도? 네, 그 예산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계부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고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세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분류가 거의 동일해가지고 기존 거 이렇게 좀 건드려서 가지고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든지 특별한 분류가 이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넣어도 되는데 저는 없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없어서 6월이랑 동일하게 분류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개인적인 목표랑 재정적인 목표, 이제 매일 한정 가계부는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꿈이랑 습관도 관리를 해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달에도 7월 달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좀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자만하지 않고 한 번 더 습관 잡힐 때까지는 이 수치를 좀 유지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비 체크리스트는 제가 다른 가계부에는 없을 텐데 7월 달만 있는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또 7월에는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달려고 좀 볼게요. 아, 있네요. 친구 생일 있어요. 친구 생일이랑 그리고 내일 바로 저는 재형저축에 분기납을 해야 돼요. 지난번 2분기 때는 이걸 까먹고 안 적어가지고 결산 때 오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잊지 않고 이렇게 저축
재량저축, 뭐 1일,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7월 달에만 쓸 이벤트들 여러분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넘어가면 이 소비 체크리스트에 적었던 이벤트도 까먹지 않고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순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지출 계획은 저는 결산이랑 동일하게 할 거예요. 104,200원으로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도 적어줘야 되죠. 이 금액을 적는다고 어디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 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돈을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적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금액인가? 이렇게 하면서. 매관, 전선불, 충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날짜는 정기권은 1일인데 선불은 빠져나갈 때 돈이 없을 때, 잔액이 없을 때 충전하는 스타일이어서 따로 언제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기권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결제 수단은 얘네 둘 다 현금이죠. 현금 이렇게 적습니다. 이 확인 칸은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 나갔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확인 체크를 해서 이번 달 고정 지출이 잘 나갔는지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통신비는 이번 6월 달에는 예산보다 좀 적었는데 그래도 저는 똑같이 조금 널널하게 잡겠습니다. 저는 통신비가 초과되는 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얘는 제가 좀 저의 능력 밖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널널하게 잡는 편이에요. 얘는. 그래서 6월 요금이라고 적고요. 저축은 똑같이 연금이랑 청약, 적금 요거는 고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량저축 이렇게 해서 여기가 422만 정이고 용돈은 저희 어머니 국민연금 납입하는 게 있어요. 엄마, 저, 동생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모아서 연금을 하고 있는 곳 있어서 이거는 고정으로 빼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서 아직 연금 받지 않을 나이인데 국민연금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라에서 줄 수 있게 좀 연금 세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생일이나 기타 선물 등은 경조사로 빼나요? 일반 지출 고정에 포함하시나요? 네, 저는 경조사로 빼고요. 대신에 경조사는 목적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달 통장에 돈을 넣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정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 없는 분들은 변동 지출에서 경조사를 넣어서 이번 달에 경조사로 나갈 금액들을 체크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돼요. 해결됐죠? 저는 똑같네요. 지금 고정 지출이랑 저축이 좀 늘었고 그 외에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경조사 통장은 제가 연초에 예산을 잘못 짜가지고, 잘못 짠 것도 아니에요. 지난 해에는 경조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명절에도 잘 안 만나고 그래가지고 좀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뭐라고 하죠? 계획을 세웠더니 한 3월부터 펑크가 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금액을 올려서 15만 원씩 넣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충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5월, 12월이 피크이기 때문에 5월은 넘어갔고 12월을 위해서 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획에 저희 다 안 적었네요. 그리고 6월 요금은 카드가 언제 나가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저는 12일이 월요일이어서 분명히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카드라고 했고요. 계좌이체. 이 저축들은 정해진 날짜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놔둡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31일이 말일인데 31일이 토요일이어서 30날 빠질 것 같아요. 30으로 저는 조금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목적 통장은 내일 낼 거예요. 계좌이체 이렇게 하고 내일 다 했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피드백,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 고정 지출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다짐처럼 쓰시면 돼요. 저는 선불교통 카드가 변수일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그랬는데 근데 이번 7월은 네, 저는 고정 지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변동 지출 해볼게요. 변동 지출은 여기 있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보고 저는 좀 할게요. 그리고 전 작년 7월달 결산이 있어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 있는 분들은 같이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산 세울 때 주의하면 좋은 게 이번 달은 진짜 내가 안 쓸 거다라고 해도 혹시 모를 예비비라는 항목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인지라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가계부는 심리 싸움이에요. 무조건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지속적으로 좀 했다, 주기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예비비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젤네일 스티커 이렇게 좀 적어서 사고 싶은 것들을 미리 예산을 넣고 쓰는 거랑 나는 절대 젤네일을 사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볼 때마다 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스티커도 충동적으로 이번 달 6월에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 오로라였나? 그 카톡 홍보 엄청 하더라고요. 와, 저거 하면 진짜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혹시 같이 공동 구매할 생각 없냐라고 했더니 혼자 하래요. 그래가지고 대충 봤어요. 얼마 정도 하는지. 그래서 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미용에서 소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번엔 안 쓸 거야 해서 아예 대분류를 이렇게 없애지 마시고 영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예비비는 항상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다른데 또 근데 부작용이 안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예산을 잡아보니까 쓰고 싶어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중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예비비라고 적어 놓은 항목은 결제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미용에서 6월 예비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지 않고 초과해서 사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뤘어요. 그런 건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약속은 우리 잘 지키잖아요. 근데 나와의 약속은 되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와 약속을 계속 저버리면 스스로가 무너지고 나는 뭐 해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작은 것부터 저는 실천을 해보고 자존감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색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반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하를 3만 원 잡았는데 한 5만 원 잡아야겠어요. 이번에 가고 싶은 전시회가 근처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했거든요. 이번 달에 갈까? 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 달로 미루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 국민카드인가? 그걸로 결제하면 좀 더 할인받을 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그렇게 좀 찾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한번 갈 것 같고 그리고 책도 한 권 정도 살 것 같고 그리고 영화도 한 편 보지 않을까. 근데 영화는 좀 저렴하게 중고나라 이런 티켓팅 좀 이용해서 하면 한 5만 원이면 이 세 가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아직 모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예비비 설정하고요. 저축은 지난달에 제가 6월달에 몇 번 했죠? 16번. 네, 이번에 16번 반영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겠어요. 교육도 듣고 싶은데 들을 만한 게 딱히 아직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이긴 한데 필수 소비. 저는 이렇게 돈을 안 쓰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안 쓰면 오히려
혼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교육처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해서 아꼈다? 이건 감사한 일이라기보다는 왜 안 했을까? 타당한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진짜 이번 달에 들 교육이 없었어 라고 했으면 인정. 다음 달에 넘어가고 있었으면 왜 그때 신청 안 했지? 부터 시작해서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도 세우고 내가 한정된 돈 안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합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5분 남았거든요. 5분 동안 예산 쭉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계부 쓰시는 분들 이 분류를 직접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줌 끝나고 이렇게 따로 복사해서 또는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7월 결산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세팅을 먼저 해 놓으세요. 여기 결산 칸이니까 이상 칸으로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오늘처럼 다음 달 7월 결산할 때 예산부터 다 쓰고 분류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카드 사용액에 있는 카드도 미리 적어놨었는데 또 카드를 주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요거는 한 2주차까지 쓴 다음에 좀 누적해서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한 장, 매일 가계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요것도 미리 좀 세팅을 좀 해놓고 있을게요. 얘는 헤비 트래커가 있어요. 여기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꿈목록 피드백 할 때도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요거를 몇 번 했다, 뭐 샐러드를 몇 번 먹었다 이런 것도 이거를 미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팅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샷을 좀 찍겠습니다. 이게 헤비 트래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꿈목록을 좀 도움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좀 괜찮았나요? 새롭게 도전을 해봤는데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다른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쓴 거 결산 같은 거, 예산 같은 거 그런 거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 있죠, 재테크. 거기 방에 가서 나중에 오늘 안으로 어땠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